자, 이제 수열인데요. 자, 수열은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수를 뭐 한 거냐면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해요. 수를 나열한 거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한 걸 우리는 다룰 거다. 물론 없어도 수열이냐라고 하면 맞아요. 하지만 없으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문제에서 다루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그 수열에 대한 뭐 정확한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보시면 돼요. 자, 요 얘기는 차차 배우면서 얘기 또 할게요. 네.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수열은 이제 뭐냐면 1, 3, 5, 7 뭐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수를 나열한 거야. 정말 수를 나열한 게 수열이다. 뭐 개념 자체는 당연히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얘네 하나하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얘도 항, 뭐 얘도 항. 자, 근데 이제 부를 때 이름이 좀 있는데, 자, 얘는 첫 번째에 있는 항이니까 얘는 첫째 항이라고 불러. 자,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뭐 당연히 둘째 항이겠죠. 자, 얘는 네 번째 있으니까 넷째 항.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그리고 첫째 항은 또 다른 말로 제1항이라고도 불러요. 얘는 그럼 제2항이라고도 부르겠죠. 뭐 점점 너무 당연하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글로 우리가 다 쓰는 건 좀 어렵다기보단 귀찮죠. 자, 그런 거니까 얘는 첫 번째 있는 항을 우리는 보통 A1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 얘는 A2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라는 걸 여기 밑에 첨자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있으니까 넷째 항을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소문자를 쓰고요. 소문자. 그러니까 수열을 쓸 때 소문자를 뭐 당연히 C를 써도 돼. C를 쓰고, 만약에 다른 얘기 해볼게요. 2, 4, 6, 8, 10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C1은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C2는 4, C3는 6, C4는 8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규칙을 쭉 간다고 봤을 때, 규칙을 간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럼 11번째 항은 뭘까요? 11번째 항. 11번째 항 보면, 자, 이 첨자와, 자, 여기 나오는 이 숫자하고의 관계식이 보이니? 뭐 이 정도는 바로 보이죠? 바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이렇게. 여기도 몇 배에서? 2배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2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뭐 마찬가지, 뭐 30이다 라고 하면, 자, 6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우리 여기 당연히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이라는 건 다 자연수잖아. 그런 거니까 그럼 n번째 항을 우리는 n번째 항을 기본으로 잡자. 그래서 c n이라고 잡고, 얘가 n에다 몇 배 하는 거야? 2배 하는 거니까 2n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아, 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자, 얘를 통해서 그냥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아, 그럼 CN이 EN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C7은 뭐 하면 돼? 요 N 자리에 그냥 7을 대입하는 거죠. 2 곱하기 7 해서 14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N번째 항, N번째 항,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자, N번째 항, 그냥 AN을 할게요.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자, 일반적인 항. 그래서 뭐 일반 항이 뭐 이렇게 en-1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뭐 a5는 뭐 하면 된다? 요 n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그래서 10 빼기 1이니까 9. 그럼 모든 즉 수열은 수를 나열하는 건데, 수를 다 나열하지 않아도 뭐만 알면, 일반 항만 알면 모든 항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더 쉽게 수열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우리는 일반 항을 구해서, 그래서 특정 항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이 나열된 걸 보고 그 규칙을 찾아서 우리 일반항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겠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보면 뭐 얘네들을 이제 더하고 뭐 하는 것도 하겠지. 자, 그래서 다시 기능 넘어오면요. 자, 참고 보시면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은 맞아. 하지만 규칙 있는 것만 다룬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자 이렇게 표현하면 더 편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n번째 항, 제 n항, n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일반항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제 끝없이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수열을 이렇게 그냥 중괄호 안에다 넣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왜 내가 무슨 얘기했지? 저기 함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즉 뭐 정의역이 모닝 함수, 자연수인 함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비슷한 거 봐봐요. an이 n이다라는 건 fx가 ex다라는 거랑 똑같지 않니? 그리고 a1은 자 여기 n자리 뭐 대입하는 거? 1 대입해서 2 이렇게 하는 거라면 f1은 또 뭐야? 이거 x자리에 1 넣는 거 아니야? 그죠? A3는 이거 n자리에 2 넣는 거잖아. 아니, n자리에 3 넣는 거잖아. 이게 F3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2 곱하기 3. 다만 이제 함수는 우리가 보통 별말이 없다면 정역이 뭐예요? 정역이 실수인 거고, 얘는 정역이 무조건 요 n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 요 n자리에 무조건 자연수가 들어가요. 자, 물론 뭐 자연수가 아닌 뭐 분수나 뭐 0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해요.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편의상 계산을 위해 쓰기도 하지만, 자 당연히 서술형에 쓰시지 마시고요.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 자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2n y는 2x 같은 뭐로 1차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뒤에 가서 역시 또 차차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인데 실제 이게 실제적인 정의가 될 거야. 근데 뭐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다루진 않아요. 교과서적으로 수열이 뭐 이거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수열은 수열 자체로 좀 받아들인 편이라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우리는 규칙성 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지금 뭐 세 번째 항 보시면 4분의 3. 그러면 뭐 만약에 일곱 번째 항이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 지금 3이면 분자는 그대로고 분모는 여기다 지금 1이 더해진 형태지.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일반항은 n번째 항이니까 an이라고 하면 자 분자는 그대로 하시고 분모는 분자에 1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구하면 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반복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an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뭐야? 홀수항이지. n은 홀수. 그 다음에 이제 1이 나올 수도 있지. n은 짝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 번에 쓰고 싶으면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마이너스 1에 만약에 n제곱을 해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딱 1 넣으면 마일이죠. 2 넣으면 1이지. 그럼 딱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반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999, 999, 9,999.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첫 번째 항은 99, 두 번째 항은 99인데 그러면은 뭐 다섯 번째 항이면 9가 5개 있네.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화하면 될까?
막 이걸 AN은 9999 n개 이렇게 쓸 수 없죠.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고, 뭐를 통해 표현하면 될 것 같냐면 얘가 10 빼기 1이죠. 얘는 10의 제곱 빼기 1이고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이잖아. 그래서 AN은 그냥 뭐로 하면 되겠어? 10의 n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바로 등차 수열 얘기할게요. 등차 수열은 수열인데 등이니까 이제 같을 등차고요. 무엇이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차이가 같은 수열 어떤 거냐면 뭐 2, 4, 6, 8, 10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1, 4, 7, 10, 13 뭐 이런 거. 자, 차이가 몇으로 같아요? 차이가 계속 2지. 차이가 2, 2, 2. 얘는 차이가 3, 3, 3, 3. 이렇게 계속 당연히 커지는 것도 등차 수열이고 뭐 작아지는 것도 등차 수열이겠죠. 뭐 1, 뭐 마 1, 뭐 마 3, 마 5, 마 7. 그래서 이건 차이가 계속 마 2로 일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맨 위에 거의 공차는 2라고 하고 이거 보통 D라고 쓴다. 차이라고 해서 디퍼런스. 그래서 요게 공차는 3이 되는 거고 요게 공차는 마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두 번째 항이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3을 먼저 썼네. A3 세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에다가 역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가 될 텐데, 그럼 첫째 항에다가는 공차를 몇 번 더했겠어? 자, 두 번 더했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역시 세 번째 항에다가는 공차를 한 번 더했을 거고, 두 번째 항에는 두 번 더했을 거고, 그러면 첫 번째 항에는 세 번 더했겠죠. 자, 만약에 근데 뭐 다섯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하고의 좀 차이를 물어보자라고 하면, 자, 여기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뭐야? 세 번째 항일 거고, 또 한 번 더 하면 뭐가 돼? 네 번째 항일 거고, 또 한 번 더 하면 자, 다섯 번째 항이 될 테니까, 자,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돼? 세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요 차이, 자, 항 밑에 있는 자, 요 넘버의 차이, 그거 차이만큼 공차만큼의 차이가 벌어진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일곱 번째 항이랑 자, 만약에 세 번째 항이랑 자, 얘는 7하고 3하고 차이가 몇나? 4 나잖아. 그래서 4D.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은 뭐다?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는 뭘 돼야 되는 거냐? 자, 7-3을 뒤에다 곱했어요. 그런 거니까 얘는 n-1에다가 d를 딱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n번째 항이 나온다. 이거 n이야. n7 아니고. 자, 그래서 n번째 항 1번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공식 나오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첫째 항은 뭐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통 그냥 A로 많이 대체해서 쓰고요. n-1d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게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놈 일반 항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이야? 공차 3이죠. 3을 몇 번 넣는다? n-1번 더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n 마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하고 1 집어넣으면 1 맞고 2 집어넣으면 4 맞지. 자, 그리고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의 일반 항은 그럼 6에다가 뭐를 자, 마이너스 2를 n-1번 더한다 라고 해서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8.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등차수열의 이제 일반항의 특징을 보시면요, 요걸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되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돼서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n에 대한 1차식이다. 여기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럼 우리가 뭐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면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자,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랑 뭐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얘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몇 감소하는 애야? 자, 2 감소하는 애였어. 그래서 f2를 보면 얘가 몇이니? 4니? f3은 몇이야? f3은 3 집어넣으면 2가 되지. x 1 증가할 때마다 2 감소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f5를 물어보면 물론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 x가 3 증가했으니까 y는 6 감소해서 마 2로 바로 역시 구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 당연히 수열이랑 똑같은 거야.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일 때, 자, a2가 4일 때 a5의 값은, 아니면 지금 그냥 d만 마 2라고 줘놓고 a2가 줬을 때 a5의 값은, 자, 여기에 3d만큼 더해졌겠죠. 3d만큼 더해졌을 테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2의 3배한 마이너스 6,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공차만 가지고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런 것도 그런 거고, d가 주어졌을 때 지금 d가 n의 개수인 거잖아.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이랑 똑같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냥 1차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구할 때 뭐 해도 되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 2인 직선 할 때 우리 이렇게 딱 쓰지 않니?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n 하고 딱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뭘 지나? 첫째 항이 6이라는 건 1,6을 지난다 라고 보는 거죠. 1,6을 지난다고 보면 1 집어넣었을 때 6 나오려면 8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an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좀 편하지 않나 싶고요. 또는 뭐 해도 된다. 기울기가, 자, 얘는 기울기가 마 2고 1,6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라. 우리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2 하고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하지 않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6. 자,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자, 얘하고 이거 다른지 봐봐. 자, 1,6 6 이게 첫장 아니야? 첫장.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공차죠, 공차. 이거 순서 바꾼 거야. 순서 6 플러스 x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딱 n이 들어간 거가 공식 아니니?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얘를 생각하면 뭐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기울기 2인 직선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얘를 보고서 어쨌든 수열에서는 공차가 2구나. n의 개수가 그냥 공차예요. n의 개수가 공차. 그 다음에 첫째 항은 그냥 1 집어넣어서 5라고 그냥 얻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이제 일반을 보고 당연히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심화했던 아이들은 아마 봤을 것 같은데, f-f2를 5-2로 나누면 이게 뭐야? 딱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이죠. 만약 기울기가 3이다. 얘가 그럼 3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f5 빼기 f2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3 곱하기 요거 5-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뭐다? a5 곱하기 a2는 그 뭐야? 요거가 뭐였어? d였어. d였고 요거 5 빼기 2d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즉 항의 차이가 3이니까 3d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뭐 기울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얘 다시 보시면 an 플러스 1 요거 an 플러스 1 그리고 요걸 보자. 빼기 an. 얘는 그럼 뭐로 나누는 거야? n 플러스 1 빼기 n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d가 된다.
자,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얘가 차이가 이제 1 나뉜 거니까 그냥 D만 딱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등차 수열 뭐 어렵지 않죠. 일정 수를 더해서 만든 거고 공차. 다음 항은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 항은 전항에 공차를 더하면 된다. 다음 항하고 전항하고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다음으로 등차 중항인데, 자, 세 수가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그 가운데 있는 놈을 그냥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뭐가 성립하냐면, 자, 가운데 있는 놈이 결국 평균이란 얘기야. 평균. 자, 가운데 있는 놈이 이 양쪽 끝에 있는 애의 평균이 된다라는 거야. 뭐 왜 그런지 보시면 여기서도 어쨌든 차이가 일정하니까 B-A랑 C-B가 같으므로 요거 이제 이항하면 2B는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하면 A가 되고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2x8 이렇게 있으면 물론 요 차이가 자 6이죠. 6이니까 3 증가하면 자 5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좀 쓸 수 있으면 얘하고 얘의 평균 다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누면 그 값이 x다 라고 해서 조금 복잡할 때는 자 평균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등차중앙 내용 어렵지 않지. 그리고 뭐 어떻게도 설명을 하긴 하냐면 A, B, C 있으면 이 B를 기준으로 얘는 B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공차만큼 더한 거고요. 얘는 B에다가 공차만큼 뺀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싹 더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더하게 되면 자, 2B가 나와서 얘를 2로 나누면 B가 나온다. 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뭐라고 나와 있어? 등차 중앙은 A와 C의 산술평균과 같다. 그냥 어쨌든 평균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관계식은 이것도 요거 자 지금 3개가 있으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있는 값과 같다. 자 라는 거.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자 요게 항 하나 차이가 결국 같다라는 거잖아. 같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지금 얘를 번호를 매겨서 한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3씩 증가하는 걸 보이죠? 3 증가했고 여기 6 증가했잖아. 그런 거니까 3 증가해서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뭐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갈 때 얼마만큼 빠졌어? 자 6분의 1이 빠졌어요. 여기로 갈 때 그럼 6분의 2가 빠졌으니까 그럼 6분의 1이 역시 빠졌다라고 가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사실 뭐 거꾸로 가는 것도 돼요. 자 이렇게 갈 때 6 감소했고 이렇게 갈 때 마3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마3 감소하겠구나. 그죠? 그럼 이렇게 갈 때 지금 6분의 1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도 6분의 1 증가시키면 자 6분의 1 나온다. 자, 이런 역추적 역시도 좀 하면 당연히 좋겠죠. 자, 다음은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첫 장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자 1차 함수 구하듯이 마이너스 2n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첫 장이 7이라고 했으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고 다시 7이 되려면 9를 더해줘야겠죠. 자 얘는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 첫 장이 마이너스 3이래. 그 다음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n-1번 더해야겠지. 그래서 전개하시면 5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뭐 밑에 건 생략할게요. 다음은 이제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y 값인데, 자 요게 지금 몇이 빠져서 6이 빠졌으니까 3씩 빠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1이다. 뭐 여기서 또는 3을 더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근데 숫자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3분의 8이네. 그럼 얘는 뭐니? 3분의 6이니까 3분의 얘가 왜 3분의 8이야? 3분의 10이죠. 자 3분의 10이 더해졌으니까
갈 때마다 3분의 5씩 더하면 되겠지. 3분의 5씩 더하면 3분의 7. 여기서 3분의 5를 뺍시다. 3분의 5를 빼면 3분의 17. 자, 다음. 그래서 필수예제로 가시면요. 자, 제 5항이 16이고, 5항이 16이고, 그 다음에 8항이 몇이래요? 25인 등차수를 내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일반적으로 푼다라고 치면, 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4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얘가 16이다.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8번 더해진 거지. 그래서 얘가 25다. 해서 얘를 연립하는 거죠. 자, 빼시면, 자,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4D는 9가 자, D가 아니지. 그냥 여기가 7이죠. 3D는 9가 되는 거니까 D가 3이 되고, 그럼 D가 3이니까 3을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첫 장도 나오는 거지. 12가 될 테니까, 첫 장이 4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4 더하기 n-1, 그 다음 D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돼서 플러스 1이 일반항이 되겠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풀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난 바로 D를 구했으면 좋겠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3D만큼 더해줬을 거 아니야. 자, 항이 3개 차이면, 항이 3개 차이면 공차는 역시 3D만큼 차이가 난다. 그게 지금 9라고 나와 있으니까, 9라고 나와 있으니까 D가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AN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3n을 써주세요. 써주시고 우리 뭘 또 알고 있어? 5 집어넣으면 16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지. 5 집어넣어봐. 15잖아. 16이 되려면 1을 더하면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 선생님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로 해석해도 괜찮다. 얘를 1차함수로 해석해도 괜찮아서 이제 5,16이고 8,25를 지나는 1차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자, 3 증가할 때 몇 증가하고 있어? 9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울기 3이지? 기울기 3이니까 자, 그래도 n을 쓰셔야죠. 그 다음 5,16도 나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n-5 플러스 16 3n 자, 마이너스 15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역시 1차함수식 만들듯이 해도 상관없겠지. 뭐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놨어요. 일반항이 3n 플러스 1이라고. 그럼 33항은 뭐 하면 돼? 3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00이 되겠네요. 일단 181이 몇 항이냐고 했으니까 3n 플러스 1이 181이 되는 거고, 자, 1을 빼시면 3n은 180이니까 자, n이 60이다 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다음은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게 점점 작아질 테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19고 2분의 3 빼고 한 번 더 빼면 뭐 16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 빠지면 뭐 13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씩 몇 번 빠져야 돼. 3씩 6번 빠지면 36번 빠지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동안은 12번 가지 않나? 여기서 1.5를 빼니까 마이너스 0.5가 돼서 그럼 얘가 지금 13번째 항이고 얘가 14번째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나열도 가능하니까 이제 틀리지 마시고요. 그냥 어쨌든 일반항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n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합시다. 자, n-1 플러스 뭐 하면 돼? 19 있으면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자, 0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2분의 3을 넘기고 19 2분의 3 n-1 자, 2를 곱하고 얘가 38이죠. 3으로 나눌게요. 얘가 그러면 n-1 넘어가면 3분의 41보다 커지는 자, n을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요런 거는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찾는 게 좀 편해요. 13 넣으면 39지. 3분의 39. 아직 안 되잖아. 그래서 뭐부터? 14부터 꺼지는구나. 자, 자연수인 부등식 할 때는 그냥 대입하는 게 제일 뭐 낫지 않나? 뭐 비슷하지 뭐. 비슷하겠지만 이제 얘를 이제 만약 나눠서 13까지 가서 39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나머지 구하지 말고 그럼 14부터구나.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수래요. 마이너스 3하고 3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거래. 그럼 여기서 지금 한 칸 갈 때마다 D를 더하고 또 D를 더하고 또 D를 더했으니까 D가 몇 개 더해졌어? 하나 둘 셋 쭉 가서 10개 더해졌겠죠. 10개 더해지고 한 번 더 더했으니까 11번 더해진 거죠. 자, 헷갈리면 다시 한 번 더해진 거, 두 번 더해진 거, 세 번 더해진 거 요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자 10번 더해진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더했으니까 11번 더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뭐를 11D를 했더니 30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1D가 33이니까 D는 몇이다?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조금 이제 편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11D가 차이가 바로 3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D는 3. 그렇죠? 그랬을 때 일곱 번째야. 그러면 30을 얘를 몇 번째 항으로 보면 돼? 11번째 항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얼마만큼 빼야 일곱 번째 항이 나와? 자, 이거를 x11로 할까? x11로 하면 자, x7이 나오도록 해야 할 거잖아. 여기 내가 뭘 빼야 돼? 4D를 빼야 되는 거지. 4D. 10이라고 7하고 차이가 몇이야? 4잖아. 4D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D가 3이었으니까 12를 빼면 얘는 그럼 18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기를 좀 바래요. 여기서 뭐 일반항 구하고 뭐 그럴 필요는 사실 전혀 없잖아. 크게 차이 안 나는 거니까 바로 자 공차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등차 중앙인데 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차이가 일정하구나 만으로는 풀기가 사실 좀 껄끄럽죠. 물론 풀 수 없는 건 아니야. 풀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둘을 더하면 얘의 가운데 2배다라고 해서 가운데 2배를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6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3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고 뭐 여기서 그냥 모든 x의 합을 물어봤는데 자 얘가 지금 뭐 판별식이 0보다 클 거야. 그런 거니까 둘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뭐 x가 뭐 무리수가 되더라도 뭐 상관없지 않나? 그래서 두 근의 합으로 구해서 2분의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은 등차 수열을 이룬 세 수의 합이 12라고 되어 있고 곱이 28이래. 그래서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얘를 다 더하면 12구나 라고 보는 건데 얘를 물론 A하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긴 하지만 합을 할 거니까 가운데 놈을 미지수로 이렇게 A라고 둬서 얘를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합과 곱 계산이 훨씬 쉬워요. 왜? 다 더하게 되면 3A잖아. 3A가 12라는 거니까 A는 4.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세 개의 가운데 값이 평균일 수밖에 없어요. 평균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거 3배한 것이 10이다가 나중에 좀 바로 나올게 될 거예요. 바로 뒷단원에 등차 수열의 합을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역시 또 평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가운데 놈이 평균이니까 평균의 3배가 합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죠. 이 식을 사실 합만 가지고서 할 때는 안 세워도 괜찮죠. 그 다음에 곱이 28이래요. 곱이 28. 자, 곱은 이렇게 다 곱하게 될 텐데 자 A하고서 얘하고 얘 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28이래요. 지금 A가 4라고 나왔으니까 4 넣으시고 약분하면 7이고요. 4 넣으시고 그럼 16
마이너스 d제곱이 7이다. 자, 그러면은 d제곱이 뭐야? 자, 9가 되겠죠. 그래서 d가 3일 수도 있고 마 3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d가 3이면 자, 얘가 지금 4였으니까 3씩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 4,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3이면 4였을 때 3씩 작아지는 거니까 7, 4,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수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는데 뭐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합을 물어본 것 같아.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6 더하기 49 하면요, 이렇게 하면 50이고 더하면 되니까 66이 정답이네요.